자,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 커지면서 이제 민주당도 계파 간의 경쟁이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 민주당 경남 도당에 복당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당내 최대 계파인 친명계, 친문계의 경쟁 구도가 이제 구체화되는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서 복당하려면 탈당 당시에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시도당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 의결로 결정해 최고위원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전 장관 원조 친노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동안 이제 경수 지사가 여러 가지 일극체제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좀 직격을 했는데 지도자 행세하면 안 된다. 이 며칠간 착한 2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반 넘게 상실했다. 쏘아 붙였습니다. 지도자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설준 변호사,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윤 대표. 윤 대표. 착한 2등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치권에서? 아니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 이것도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 까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가장 민주당에서 뭐랄까요, 전통적인 정치적 자산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DJ의 근데 유산들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죠. 한 세대가 다 저물었고. 또 사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는 정치적 유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독재, 뭐 민주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대의 화두가 아니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딱 끝났다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은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이죠. 뭐 지방 분권, 또 지역 정서, 지역주의 극복, 또 민주당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권의 문제들, 386 세대의 어떤 잔재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진보를 여느냐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이게 민주당에서 되게 중요한 과제고, 사실은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어느 정도 자기는 되게 찬성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시대의 큰 정치의 그 줄기인데, 바로 여기서 김경수 지사가 사실 누가 뭐래도 친문 친노의 적자이자 적통이고 마지막 후계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고, 제가 이제 민주당 쪽에 사전에 좀 정통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따랐던 수많은 정치 후배들이 김경수 지사에게 많은 희망을 걸고 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친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이게 하나의 어떤 계파보다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약간 패거리 같은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 될 것 같은 사람 한 명이 모여가지고 권력 나눠먹게 하겠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어떤 이재명 정신, 뭐 지금 이제 뭐 25만 원도 포기하겠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본 시리즈도 포기하고, 그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얄팍한 그러한 모습에 많은 민주당원들 또 지지층이 실망을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라는 사람이, 김경수 개인이 어떤 뭐 지도자로서 리더십이 있어서 이런 걸 떠나서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바통의 후계자라면 당연히 유시민 대표 같은 그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느 정도 좀 협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경계심을 느낄 것이다. 근데 저는 착한 2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중도 확장성 있고 외연 확장이 가능한 사람이 후보가 되고 이준석 대표와 뭐 단일화를 한 어떤 보수 중도의 통합으로서 만약 정권 교체에 이재명 대표가 실패한다면 이제 그때는 이재명 대표는 정말 몰락이에요. 그 다음 수술은 뭐 결국 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경수 지사는 그 다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착한 2등이 되라는 의미를 사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여론조사나 뭐 당내 지도력 측면에서도 이제 원톱으로 쭉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시점에서는 좀 흔들지 말고, 이재명 대표 역시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그때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도 받아들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의 핵심 메시지 하나가 기존 정치 문법을 답습하면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여의도 정치 문법을 보면 이제 계파를 만듭니다. 예. 그래가지고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래가지고 당권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권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뭐 김경수 전 지사를 향해서 친노 친문의 적통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국가 비상 상황이다. 예. 그래서 내란 세력이냐 아니면 호원 세력이냐 민주 세력이냐 독재 세력이냐 이 상황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뭐 당권, 계파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든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내란 세력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본질적 목표를 놓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유시민 작가의 시각이고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김경수 전 지사를 향해서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자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급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급이에요. 예.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는 비서의 비서급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까부고 있냐라는 그런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짧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댓글에 이게 올라왔어요. 자, 복당 신청 받아주겠냐 민주당이 드루킹당 5명 가지고 가야 할 텐데 이런 의견이 왔거든요. 복당 신청은 받아주겠죠? 복당 신청은 무조건 받아주죠. 왜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복당 신청을 안 받아주면 예. 뭐 쫌생이다 또 일극 체제다 이렇게 비난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100% 받아줍니다. 권희석 대변인은 이 당내 비명 친명 간 갈등이 좀 격화될 걸로 봐요. 저는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단 그 지금에 와서 그동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막 목소리를 높이는 김경수, 임종석 이런 분들 요새 말로 하면 짜치다. 짜치. 진작 좀 목소리를 내왔으면 그나마 좀 이제 좀 귀 기울여 드릴 텐데. 그리고 착한 2등이라고 하시는데 착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 김경수 이분은 드루킹 매크로 돌린 사람이잖아요. 민주주의 위협에 사과도 안 했어요. 임종석 이분은 평생 통일 얘기하다 갑자기 북한이 통일하지 말자고 하니까 통일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권 잡았을 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얼마나 잔혹한 일들이 국가가 역주행했는지 전 친명과 친문은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봅니다.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유시민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이라도 낙마할 경우에 그 다음에 누가 대안이 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 했더라고요. 그 얘기에 저는 그게 이제 본인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나다.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해야 가능성이 있다. 여의도 일각에 지난 계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시민 카드가 어느 정도 좀 만지작거렸다는 것은 뭐 소문은 좀 돌았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저는 유시민 작가가 지금 진보 진영의 개별스죠. 제가 봤을 때 거의. 개별스? 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개별스 그러면? 아니 개별스는 아니면 선전선동을 잘한다. 선전선동을 잘하고 있고 아니 본인이 그걸 자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뭐 이번 계엄 이후에 뭐 신경안정제 라는 뭐 이런 뭐 별명도 얻었다고 하더라고. 저는 이분의 말씀 잘 안 들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진보 진영의 어떤 지지자들의 그 상당히 가속인다. 뭐 그래서 저는 그냥 진보 진영의 개별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아니면 진보 진영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는 보여요. 근데 이분이 2021년도에 그 한동훈 대표와도 연관이 돼 있지만은 본인의 계좌를 뭐 검찰이 뭐 이렇게 털었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고 그걸 사과하면서 본인은 너무 상대방을 악마화했다. 나 이제는 정치 비평 안 하겠다. 물론 뭐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비평하고 계시지만. 이분이 그때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냈잖아요. 악마화했다. 그러니까 저는 왜 항상 뭐 그 유시민 작가가 하는 얘기가 지금 뭐 윤 대통령이라든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악마화하고 이제는 그 악마화를 전부 다 비명계까지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냐?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지자들은 들으면 좋죠. 이재명 대표 위해주는 일이니까. 근데 유시민 작가가 과연 그래서 이게 진짜 이재명을 위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봤으면 좋겠다. 야, 그렇게 보는 시각도 또 있네요. 그러니까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수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친명 비명 간에 또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측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아까 괴베스 신경 안정제. 근데 이 신경 안정제를 과다 복용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독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